30년 만에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공기철. 그런데 그는 왜 다시 그 차가운 밤거리로 홀로 걸어 나간 걸까요? 그리고 41회 엔딩에서 기철의 손목을 붙잡은 의문의 손, 과연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많은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41회 마지막 장면의 의미와 조미향의 마지막 속셈, 그리고 42회에서 펼쳐질 반격의 시작을 저희 뇌피셜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인물은 조미향이 아니라 공기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처럼 돌아온 기철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온정동 사람들도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정작 기철의 마음은 행복보다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기억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라고 부르는 여자는 낯설게 느껴졌고 어린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자신은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기철은 답답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철의 머릿속에 아직도 조미향이 심어놓은 거짓 기억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조미향은 수십 년 동안 기철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네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넌 죄인이라 경찰이 찾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들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철은 가족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주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런 자신을 조미향이 보호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동안 조미향이 만든 거짓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에 진실보다 그 거짓말이 더 믿어지는 거죠. 기철에게 이 집은 분명 자신이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갇혀 지냈던 어두운 골방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환하고 깨끗한 침대, 정갈한 이불, 정성껏 차려진 식사,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한밤중 잠에서 깬 기철은 거실로 나와 TV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개 수배된 조미향의 뉴스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철의 머릿속에는 아직 진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뉴스를 보고 내 동생이 쫓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향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서게 된 것이죠. 그 시각 가족들은 기철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혜와 정환, 대하는 물론이고 경찰까지 모두 온정동 거리로 뛰쳐나와 기철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밀항을 준비하던 조미향 역시 혹시 기철이 온정동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기철을 발견합니다. 조미향은 급하게 기철에게 달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기철의 팔을 붙잡으며 움직임을 막아섭니다. 저는 그 인물이 정순경이거나 정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을 강하게 붙잡는 모습으로 보아 정순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경찰이 먼저 기철을 발견했다면 조미향은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철은 자신을 오랫동안 속이고 괴롭혀온 사람인데 왜 그토록 조미향을 걱정하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인 성민은 이런 현상을 스톡홀름 증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상이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임에도 오랜 시간 관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채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온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철에게 조미향은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관계였지만 오랜 세월 형성된 정서적 의존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지금의 기철은 조미향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함께 보낸 시간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철은 무의식적으로 조미향을 찾아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조미향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짓말은 드러났고 경찰의 추적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미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철의 기억 속에야말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미향 입장에선 무엇보다 기철을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 마지막 장면에서 기철을 붙잡은 손의 주인이 조미향이라면 그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 시도일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철을 다시 이용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인 거겠죠. 반대로 정한이나 경찰이 기철을 먼저 찾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철의 실종 사건 자체가 조미향을 잡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미향이 기철을 잡으려다 자신의 위치를 들켜버리는 여풍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서 조미향이 기철을 찾아왔다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히게 될 듯합니다. 어쩌면 3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도 생각보다 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은 황보준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준혁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정말 변절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해수 그리고 패션 사업부를 살리기 위해 변심한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모습만 보면 준혁은 디자인팀을 무너뜨리고 해수를 배신하며 백이사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주한은 준혁을 향해 벌레 같은 놈이라고 분노했고 심지어 벌레와는 친구 안 한다며 절교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준혁 캐릭터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이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배신자로 보이고 사람들의 원망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이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특히 해수를 밀어내는 장면에서 준혁의 눈빛은 매우 복잡해 보였습니다.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눈빛 속에 아직 숨겨진 진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42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철의 기억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혜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노래 한 소절, 어릴 적 자주 걷던 동네 골목길.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 자극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하나씩 깨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철은 기적처럼 마침내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조미향의 행동들이 사실은 보호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통제해온 30년의 거짓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은 무너지고 기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과연 41회 엔딩에서 기철의 손목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준혁의 위험한 연기는 언제, 어떻게 들통이 날까요? 여러분은 42회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